안녕하세요. 조명의 세이프카입니다.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전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사고 관련한 그런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다음 계약 때 할증이 안 되는 경우 있어요. 할증은 갱신계약 3개월 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거 1년간에 있는 사고가 재계약 때 할증이 되는 거거든요. 사고가 나면은 수리비가 얼마가 나갈지 확정이 안 돼 있죠. 피해자가 상해급수가 몇 급인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확인의 시간도 필요하고 또 할증요율을 결정해 가지고 지료용지 보내야 되고 전산 작업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3개월 전 사고만 이번에 재계약 때 할증이 들어가요. 내가 만약에 10월 13일이 계약이다 그러면은 3개월 전인 7월 13일부터 과거 1년간 사고가 10월 13일에 할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4일 날에 사고면은 이번 계약이 아닌 다음 년도 재계약할 때 할증이 됩니다. 자, 할증은 사고일 기준 3년이 아니라 할증된 금액을 3년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할증이 들어간 후에 3년간 사고가 없으면은 얼마로 떨어질까요? 이것도 궁금하시죠? 할증이 기본 등급인 11등급, 이 이상인 경우에는 3년간 무사고였을 때 11등급으로 다 뚝 떨어져요. 그렇지만은 11등급 이하인 경우에 그때는 한 등급씩 떨어집니다. 여기에 할증이 돼서 5등급을 내고 있었다. 5등급 적용률이 148%죠. 여기에 사고 건수 2건이었다 그러면 30%가 추가돼서 178%를 내고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요. 자, 3년간 사고가 없다 그러면 11등급으로 90%로 뚝 떨어집니다. 당연히 사고 건수 할증도 없어지죠. 그럼 기본보험료가 290만 원이라 가정할 때 178%였으면은 516만 원을 내시고 계셨는데 3년 무사고 하시면 90%가 되거든요. 11등급. 그래서 261만 원 더 떨어지게 되죠. 근데 18등급 내고 있다가 사고 2건 나서 12등급이 84%거든요. 이걸 내고 있는데 또 여기 건수 할증 30% 붙어가지고 114% 내고 있다가 3년 지났다. 그럼 할증되기 전 등급인 18등급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등급씩 떨어져서 13등급 77%를 내게 됩니다. 좀 그렇죠. 11등급 이상으로 할증됐던 사람은 11등급으로 뚝 떨어지고 11등급 이하로 할증된 분들은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제가 봐도 좀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보험제도가 할인 할증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불만 항의도 좀 있는데요. 사고가 났는데 재계약 때까지 돈이 하나도 안 나는 경우 있어요. 또 내과실이 없다고 싸우는 중, 즉 면책 소송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때까지, 재계약 때까지 결정이 안 나는 경우 있어요. 이때 할증은 어떻게 될까요? 면책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일단 할증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가 없어서 몇 달 동안 돈이 10원도 안 나간 경우도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갱신계약 때가 되면은 일단 할증이 되고요. 나중에 면책이 결정이 되면은 그때 환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되게 불만들 많이 가지고 계세요. 자,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그게 언젠가는 나갈 수 있고 소송 가서 부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할증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모르면은 그냥 뭐 공제조합이나 보험사에서 돈 그냥 할증 다 그냥 떼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 건이 돈이 진짜 안 나가고 그러면은 아니면은 면책이 됐다 그러면 면책 등록을 해야지만 됩니다. 면책 처리가 안 되면 그 건은 평생 미결로 다 남아 있어야 되는데 시스템상 이게 이렇게 미결로 도 계속 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손해배상 청구권이 3년이기 때문에 현재 돈이 안 나갔다 해도 언젠가는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할증은 되는 거예요. 되고 그렇다고 뭐 3년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피해자하고 면책이 확정이 되면 바로 면책을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몇 개월, 1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자차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꼭 주의해야 할 내용인데요. 전에 자동차를 폐차하고 신차로 다 바뀔 경우에 자차보험을 들은 조합원은 새 차와 구차량 그 차액보험료가 발생이 되죠. 이거를 납부해야지만이 자차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자차보험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차액보험료를 사고가 나면은 옛날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냈으니까 그 차량가액만큼은 보상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대폐차한 경우에는 새차 보험료에 대한 차액을 납부하고 배설을 해야지만 보험 처리가 되니까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손사고 시 전부 손해라는 얘기죠. 감가상각된 차량가액만큼 다 보상된 경우입니다. 차량가액이 1200만 원이다.
근데 수리비가 1,800만 원이 나왔다. 그럼 자차담보에서 차량가액인 1,200만 원 전부를 보상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차량가액만큼 다 지급되는 사고 시에는 자차보험은 여기서 종결이 돼요. 사고 날짜 기준으로. 그리고 분납 중이면은 그 계약기간 남은 동안 자차보험료를 다 내야 되고, 새 차를 이제 구입을 했다. 새 차에 대해서 다시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운유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받은 운유 인가 공문을 공제조에 제출하시고, 나중에 운행 개시할 때 저희한테 운행 개시 그 공문을 주면은 그 기간 동안 보험료를 환급을 해줘요. 단 계약 기간을 1년을 채우지 못하면은 할인이 안 돼요. 무사고 할인이 안 되고, 그런데 그 요일이 사실 뭐 그렇게 크질 않거든요. 운유 기간이 길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환급 받는 게 유리하세요. 이런 경우에 꼭 공제조합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다음은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에 자부담금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부담금이 얼마나 될까요? 먼저도 한번 유튜브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사고인 경우에 책임보험, 의무보험이라고 하죠. 의무보험은 전액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 대인사고는 부상일 때 최고 3천만 원, 사망일 때 1억 5천만 원, 대물은 2천만 원까지가 의무보험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거 본인이 물으셔야 돼요. 또 피해자가 2명이면은 의무보험은 그 2명에 대한 게 다 안 되는 겁니다. 대물사고가 나서 피해 차량이 2대다. 한 대가 1,500만 원 견적 나왔고 수리비가 나왔고 한 대는 1,000만 원 나왔다. 그러면은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2,500만 원이 보험 처리가 안 돼요. 또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금액은 한 사고당, 대인은 1억 원까지, 대물은 한 사고당 5천만 원까지 보험이 안 됩니다. 그럼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에 사망사고가 났다. 그러면 의무보험 1억 5천만 원이 안 되죠. 또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금액 1억 원까지, 즉 2억 5천만 원이 대인에선 보험 처리가 안 되고, 대물에서는 의무보험 2천만 원, 종합보험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는 본인이 물어야 됩니다. 자, 이런 큰 사고 말고도 흔한 사고 한번 볼까요? 피해자가 대인 12급, 뭐 허리목 아픈 거죠. 이럴 때 의무보험이 120만 원이에요. 피해자가 2명이다 그러면 1인당 120만 원, 120만 원에서 240만 원까지 보험 처리가 안 되고, 그 초과되는 금액 1억 원까지 보험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고일 때 보험은 하나도 안 된다고 보시면 맞죠. 당연히 대물 수리비도 7천만 원까지 보험 혜택이 안 되고요. 음주나 무면허나 뺑소니 사고 시에는 보험이 전혀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음주로 면허 정지 처분만 받아도, 그러니까 뭐 기준치 0.03% 이상이죠. 그것만 받아도 개인택시 면허도 죽기 때문에 개인택시 면허권을 팔 수도 없어요. 특히 숙취운전 정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 시에는 공제조합에 꼭 통보해 주셔야 돼요. 조합에만 변경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치료용지나 만기 안내문이 바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로 꼭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개인택시를 하시면서 꼭 알아야 할 보험 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 조명호의 세이프카였습니다.